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로 불리는 알렉스 넷이 발표된 이미지의 Classification with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로서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한 영국 심리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며 현재 토론토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제프리 힌튼의 제자인 알렉스가 제1 저자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부터 알렉스넷의 근간이 되는 유사 모델인 르넷, 그리고 알렉스넷에 쓰인 주요 특징과 주요 오버피팅 방지 기법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렉스넷 모델은 이미지 인식 대회인 ILS VRC 2012년도에 우승한 모델로서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은 논문 저자인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활용한 CNN 아키텍처로서 두 개의 GPU를 사용을 하였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 시대를 연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 그래프가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전통적인 기법을 활용한 것이고, 초록색이 딥러닝 기반으로 활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거 빨간색 동그라미로 쳐진 게 알렉스넷인데요. 이게 알렉스넷이 초록색 딥러닝 모델로 처음으로 나온 뒤에 2013년도부터는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된 그 딥러닝 모델로 되어 있고, 2014년부터는 딥러닝 모델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알렉스넷 네트워크 구조는 1998년 르넷이라는 모델의 아키텍처와 많이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공지능 흐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1943년도에 인공지능 뉴런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을 하였고, 1958년도에 퍼셉트론의 개념이 등장을 하였으며, 1985, 6년도에는 MLP, 그리고 1998년 르넷이 발표된 뒤에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 나왔고, 알렉스넷이 나온 뒤에 VGG나 유넷, 레스넷, 그리고 최근에 비전 트랜스포머 등의 딥러닝 기반 모델들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알렉스넷의 근간이 되는 르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르넷은 1998년 얀 르쿤 교수가 발표한 모델로서 최초의 CNN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7개의 레이어와 6만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측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글씨 숫자를 이렇게 3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연구된 모델이었습니다. 레이어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2 x 32 크기의 손글씨 사진을 인풋으로 받은 첫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5 x 5 필터를 활용하였으며 10H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서브 샘플링 레이어로서 오늘날에는 풀링 레이어라고 보통 불리고, 이때 평균 값을 뽑아내는 에버리지 풀링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역시 5 x 5 필터 10H 함수를 활용을 하였는데, 특이하게 이전 피처 맵 중에 일부만 이어주는 기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전 레이어가 6 x 14 x 14 총 피처 맵의 수가 6개였는데, 이 6개를 0부터 5까지 번호를 매기고, 이 6개의 피처 맵을 이 노란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XXX 0에서 2까지 이어주는 연속된 3개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총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라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 4까지 연결되는 연속된 4개의 피처 맵을 연결을 하고, 초록색에서처럼 연속되지 않은 4개만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 전체를 연결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그 논문 저자가 자기만의 기준으로 뽑아서 총 16개의 피처맵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부만 그 이전 레이어와 연결을 함으로써 각각 다른 피처맵에서 다른 특징을 뽑아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평균 풀링을 두 번째 레이어랑 비슷하게 수행했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연결을 위해서 인풋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5x5 필터를 씌워서 플래튼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레이어는 이전 120개 노드에서 84개로 줄여서 총 85개 노드를 설정을 했고요. 이때 백프로퍼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커넥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이미지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뽑아주는 것으로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평균 재고보차 MSE 로스를 가미한 개념으로서 최근에 소프트맥스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불리는 RBF 개념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레디얼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이 원형으로 구분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백프로퍼게이션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르넷에 대한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봤고 다음은 본격적으로 알렉스넷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총 8개의 레이어,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총 6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연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1000개의 이미지로 구분해주는 확률값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알렉스넷에서는 총 4가지 주요 기법을 설명을 하는데 렐루, GPU 사용,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 오버래핑 풀링까지 총 4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뒷부분에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GPU 2개를 활용했다는 점인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GPU 2개로 각각 나눠서 연산을 쭉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지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알렉스넷도 르넷이랑 비슷하게 레이어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인풋 이미지에서 받아주는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11x11 비교적 큰 필터를 씌워가지고 렐루 함수, 활성화 함수와 오버래핑 맥스 풀링, 그 다음에 정규화 기법인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을 이어서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5x5 필터를 활용하였고 이외에는 첫 번째 레이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실 점은 이 첫 번째 레이어에서 나온 첫 번째 피처맵과 두 번째 피처맵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 첫 번째 피처맵에 있는 아웃풋을 받아서 인풋으로 받았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밑에 있는 아웃풋을 받아서 인풋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 역시 컨볼루션 레이어로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전 레이어의 GPU 2개에서 아웃풋을 모두 연결하였다는 점이고 3x3 필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전체를 연결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전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갈 때는 첫 번째에 있는 첫 번째 GPU에서 나온 값만 두 번째로 이어주고 이 밑에 있는 GPU에서 나온 거를 여기로 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밑으로도 연결되고 옆으로도 연결되고 밑에서 나온 게 옆으로도 연결되고 위로도 연결되는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레이어는 특이한 점 없이 3x3 필터를 활용한 컨볼루션을 수행했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도 이어서 3x3 필터를 활용한 뒤 마지막에 맥스 풀링 작업을 추가로 해줬습니다. 이후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서 일곱 번째 레이어까지는 렐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에서 소프트맥스를 통해 1000개의 이미지 클래스 확률을 출력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알렉스넷의 레이어 순서를 간략하게 보여드렸고 논문에서 언급하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제가 발표하는 렐루, GPU, 정규화, 그리고 오버래핑, 풀링 이 순서대로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먼저 렐루의 비선형성입니다. 렐루는 요즘 딥러닝에서 대부분 많이 활용되는 활성화 함수 중 하나지만 2012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로 활용되지 않았던 약간 신규 기법이었고 알렉스넷에서는 마지막 레이어 빼고 모든 레이어에 렐루 활성화 함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렐루는 우측 상단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0보다 작은 값은 0으로 처리를 하고 0보다 큰 값은 fx는 x, 본연의 값을 그대로 받아줌으로써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일부 막아주었고 기존에 주로 쓰이던 르넷에서도 쓰였던 활성화 함수인 탄H보다 훨씬 빠른 성능을 보였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이 점선, 검정색 점선이 탄H고 파란색 선이 렐루인데요. 그 에러 레이트가 25%까지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에폭을 봤을 때 탄H 같은 경우에는 약 36에서 37번 정도, 렐루 같은 경우에는 6번 정도로 약 6배가량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즉,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함으로써 더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두 개의 GPU를 통한 학습입니다. 먼저 왜 두 개의 GPU를 사용했냐를 먼저 보겠습니다. 논문에서는 GTX 580이라는 GPU를 사용을 했는데 이 GPU가 메모리가 3기가 밖에 되지 않아서 대용량의 이미지를 처리하기엔 부족해서 병렬 처리를 했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을 GPU에 상관없이 전체와 연결해서 구성을 하였고 이는 오차를 1%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입니다. 먼저 이 우측 상단에 이 격자무늬 그림을 보시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네모 박스 사이사이에 이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회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생물학에서 주변의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영향을 미친다는 레터럴 인히비션이라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개념을 따서 만든 기법으로서 특정 포인트의 위아래 2개 커널, 보니 커널까지 합해서 총 5개 커널의 제곱합을 나눠줌으로써 정규화를 시켜줬습니다. 즉, 주변 값들의 수치를 통해서 정규화를 함으로써 주변 값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끔 만들어줬고 이 기법은 에러율을 1% 이상 역시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오버래핑 풀링입니다. 오버래핑이란 보시다시피 스트라이드를 만약에 2x2 오버래핑 풀링 필터라고 하면은 보통 겹치지 않게 스트라이드도 2로 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순서대로 수용을 하는데요. 오버래핑 풀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드를 1로 줘서 여기 한번 풀링하고 또 겹치게 풀링을 해주는 방법이 오버래핑 풀링 되겠습니다. 또한
이 오버래핑 풀링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0.4, 0.3%의 에러율을 줄였다고 하고요. 또 오버래핑 풀링이 과적합을 일부 줄여줬다고 하는데, 이 과적합을 줄여주는 이유를 간단한 예시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커널 맵을 예를 들어 이 세 가지 이게 벡터 숫자라고 봤을 때, 만약에 1x2 렐루에서 썼던 렐루에서 2x2 필터를 에버리지 풀링 필터를 썼거든요. 그 크기를 가져와서 만약에 2 크기의 풀링을 했다라고 보면은 00, 50, 06, 00 여기서 가져오다 보니까 결국엔 이 세 개의 값에서 뽑아낸 풀링 값이 0, 5, 6, 0, 3, 4, 0 결국 세 개가 똑같은 수치로 풀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알렉스넷에서 활용이 됐던 이 3x3 크기의 오버래핑 풀링을 했다고 하면은 오버래핑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이 세 가지 값이 각각 다르게 추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게 오버피팅을 좀 줄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소개된 과적합 방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증가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주어줘가지고 여러 특징을 뽑을 수 있으면 과적합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거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미지를 트랜스레이션이나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늘려주었고, 이미지 숫자를 늘려주었고, 그 다음 그 색상 RGB 값을 PCA를 통해서 아이젠 밸류와 아이젠 벡터 값을 추출해서 연산을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그 선형대수 연산을 통해서 이미지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법은 에러율을 약 1%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적합 기법으로는 요즘에 딥러닝 구조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드랍아웃입니다. 왼쪽이 기본적인 표준 프리커넥티드 상태로서 모든 노드들이 전후 노드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 드랍아웃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X라고 표시되어 있는 노드들처럼 랜덤으로 연결을 하지 않아서 과적합을 방지하는 기법입니다.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은 2012년도에 처음 발표된 것이었고, 논문에서는 드랍아웃 비율을 0.5로 설정을 하였으며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전체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구조와 기법을 통해 실험한 내용입니다. 데이터는 이 당시의 최신 데이터였던 ILS-VRC 2010년도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120만 개의 이미지를 트레인, 그리고 5만 개를 밸리데이션, 15만 개를 테스트로 사용을 하였고, 학습할 때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 기법을 활용하여 배치 사이즈는 128, 모멘텀은 0.9, 그다음 웨이트 디케이 0.005, 그다음 학습률을 레이어별로 동일하게 설정을 하여서 이렇게 학습을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에러율이 17%까지 낮아졌는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러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스파이스 코딩이 이전 대회 2010년도 대회에서 우승한 모델인데요. 에러율이 28%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시프트 플러스 FBS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최신 기법인데 이것마저 25% 정도의 에러율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나왔던 알렉스넷이 17%까지 거의 10% 가까이 에러율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이 실제 알렉스넷을 통해서 테스트했던 사진들인데요. 여기 이 마이트 이게 찐득인데 찐득이 사진이 왼쪽에 잘려 있는 것도 찐득이다라고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고, 일부 좀 부정확하게 돼 있던 거는 이 자동차에 이게 앞에 그 방범창 같은 이게 그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봐도 자동차를 뜻하는 건지 이 창을 뜻하는 건지 헷갈리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강아지를 달마시안인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를 얘기하는 건지 체리를 얘기하는 건지 사람들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라벨 값과 좀 다르게 예측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정확하게 사진을 예측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2년도에 발표된 딥러닝 CNN의 기본 모델이었던 알렉스넷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